나는 항상 가족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까지는. 내 딸 지은이의 17번째 생일 파티가 열린 그날, 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모든 게 무너졌다. 이게 내가 하는 짓이야? 이 쓰레기 같은 파티,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이는 케이크를 자르려던 손을 멈추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언니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선물 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그 안에서 반짝이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엄마의 지은이의 속삭임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언니를 노려봤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은주야. 내 딸도 똑같아질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언니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지켰어야 할 사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짓밟고 있었다. 파티에 모인 친구들과 이웃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고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지은이를 안고 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언니가 따라붙었다. 도망치지 마. 내가 훔친 돈으로 산 이 쓰레기들 다 불태워 버릴 거야. 그녀의 손이 지은이의 핸드백을 낚아채더니 안에 있던 아이폰을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화면이 갈라졌다.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언니, 제발 그만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핸드폰을 밟아 부수며 웃었다. 이게 내 딸의 미래야? 망할 운명.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언니를 밀치고 지은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녀는 더 소리를 질렀다. 경찰 불러. 이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내 동생이 내 돈을 훔쳤다고. 그녀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지은이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언니의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오래된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나를 질투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애쓰던 그녀는 내가 결혼하고 지은이를 낳자 더 미쳐 날뛰었다. 너는 항상 운이 좋아. 나처럼 고생 안 해. 그녀의 그 말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다. 이는 내 인생 전체를 뒤집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언니는 극적으로 울면서 내 동생이 나를 속였어. 돈을 훔쳤다고 라고 외쳤다. 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물 연기가 경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은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부서진 아이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부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경찰의 질문에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제 언니가? 화가 나서 말끝을 흐리자 언니가 끼어들었다. 이건 범죄야. 은주는 어렸을 때부터 내 물건을 훔쳤어. 지금도 그래. 그녀의 거짓말이 내 과거를 파헤쳤다. 어렸을 때 나는 정말로 언니의 장난감을 빌렸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게 그녀의 트라우마였다. 하지만 그건 사소한 일이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경찰은 서류를 적어가며 조사는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지은이가 엄마, 무서워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복수는 언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할 거야. 파티는 산산조각 났고 손님들은 조용히 떠났다. 경찰이 떠난 후 언니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제 알겠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 아내 은주가 깨어난 걸 그날 밤 지은이와 나는 방에 앉아 부서진 핸드폰을 보며 울었다. 엄마, 왜 언니가 그래? 지은이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언니와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으로 고생하셨다. 언니는 장녀로 모든 책임을 짊어졌지만 그게 그녀를 왜곡시켰다. 나는 막내로 자유로웠고 그게 그녀의 질투를 키웠다. 대학에 가서 나는 좋은 직장을 얻었고 결혼해 지은이를 낳았다. 언니는 미혼으로 직장에서 실패를 거듭했다. 내가 내 인생을 훔쳤어 라는 그녀의 말은 매번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 딸을 건드린 순간 모든 게 변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어제 일은 잊자. 지은이 생일 다시 해줄게.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 해야 한다. 지은이는 새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 강해질게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 힘을 북돋웠다. 나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가족 문제예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상사는 웃으며 법적으로 보호하세요. 감정에 휘말리지 마세요 라고 했다. 그 조언이 내 무기가 됐다.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언니의 행동은 명예훼손과 재물손괴예요. 소송 걸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단순한 소송이 아니었다. 나는 언니의 약점을 파고들 계획이었다. 그녀의 직장, 그녀의 비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그녀의 어두운 면, 언니는 돈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 어머니의 유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그녀. 나는 은밀히 어머니의 유언장을 확인했다. 거기엔 언니의 서명이 위조된 흔적이 있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제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엄마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성숙함이 나를 울렸다. 나는 그녀에게 부리는 이견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언니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파티 크래시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된걸?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의 생일을 재탕하려는 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언니가 먼저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전주가 미쳤어. 나한테 소송 걸려 해라고 험담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를 불러 세우며 헌니를 용서해. 가족이잖아 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어머니는 항상 언니 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장녀가 고생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직장을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 언니는 그저 돈만 보냈다. 은주야, 내가 막내니까 참아. 어머니의 그 말들이 내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마, 언니가 지은이 핸드폰을 부쉈어요. 경찰까지 불렀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다. 그럴 리가? 언니가 왜? 그 부정에 나는 절망했다. 가족이란 게 이토록 왜곡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도 언니 편이야. 지은이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가 설명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니마저 적이 된 기분이었다. 복수의 계획을 구체화했다. 먼저 언니의 직장을 조사했다. 그녀는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익명으로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귀사의 팀장 김미경 씨가 가족 재산을 횡령한 증거가 있습니다. 첨부한 건 어머니 유언장의 복사본. 위조 흔적을 확대해서 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할 거라 예상했다.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은주, 내가 그랬어? 내 회사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나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너 때문에 해고될지도 몰라. 이 개 같은 년, 그 욕설이 내 귀를 울렸다. 어렸을 때도 들었던 말로 넌 항상 나를 망쳐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반격했다. 언니, 그날 일은 잊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울던 그 눈빛 통화가 끊겼다. 지은이는 새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지 않고 알바를 시작했다. 엄마 도와줄게. 그녀의 그 말이 내 눈물을 자아냈다. 우리는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울의 겨울거리가 창밖으로 스쳤다. 엄마, 언니는 왜 그래? 지은이가 물었다. 나는 과거를 털어놨다. 언니가 아버지의 보험금을 혼자 챙기려 했던 일,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가 대면서 빚진 몸이 된 일. 언니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처럼 강해질게의 그날, 나는 소셜미디어에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언니의 과거를 폭로할 채널.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서서히, 깊게 새겨야 한다. 언니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해고 통보. 그녀는 내 집으로 쳐들어왔다. 은주. 내가 한 짓 맞지? 내 인생 망쳤어.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언니, 그게 시작이에요. 지은이의 눈물을 갚아줄게요. 그녀는 웃었다. 내 딸. 그 애도 내처럼 망할 거야? 학교에서 소문났어. 생일 파티에서 싸웠다고.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지은이의 학교 생활을 망치려 한 건가? 나는 지은이의 선생님에게 연락했다. 제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포된 소문이에요 라고 했다. 언니의 짓이었다. 나는 분노를 삼키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어머니의 유산 분쟁을 공론화했다. 가족 모임에서 변호사를 데려갔다. 어머니, 유언장이 위조됐어요. 증거를 보여주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는 부정했다. 거짓말. 은주가 꾸민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미경아, 내가 언니는 무너지며 무릎 꿇었다. 엄마, 은주가 날 미워해서 그 연기가 역겨웠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 이제 그만해요. 당신의 피해자 놀이유 모임은 해산됐고 유산은 공정하게 나뉘었다. 언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의 학교 소문을 막기 위해 나는 언니의 지인들에게 연락했다. 미경 씨가 가족을 해쳤어요. 소문은 역으로 돌았다. 언니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녀는 나에게 사과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나는 웃었다. 언니, 지은이한테 직접 말해요. 지은이는 거절했다. 안 돼요. 무서워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라 자유였다. 하지만 언니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절박함이 더 큰 폭풍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는 거리에서 지은이와 나는 산책했다. 새 핸드폰을 산 지은이는 웃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언니의 해고 후 그녀는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엄마, 은주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탓했다. 내가 너무 세게 나갔어. 그 말에 나는 터졌다. 엄마, 언니가 지은이를 건드렸어요. 경찰 불렀다고요. 어머니는 침묵했다.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그 기쁨을 지은이와 나누려 했지만 언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가 내 회사에 찾아왔다. 은주, 도와줘. 일자리 없어.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나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억눌렀다. 언니, 스스로 일어나세요. 그녀는 울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은 내 죄책감을 자아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복수는 정당한가? 지은이는 엄마, 언니 불쌍해 라고 했다. 그 순수함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언니의 메시지가 왔다. 내 딸 학교에 내 과거를 알릴게. 내가 임신 전 남자친구와의 일, 그녀의 협박에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내 청춘의 실수. 20대 초, 임신 중 절단했던 관계.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언니가 내 일기를 훔쳐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내 사생활을 침범했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지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먼저 알렸다. 가족 분쟁으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제발 지켜주세요. 선생님은 이해했다. 언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녀는 분노했다. 너 정말 악마야?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언니, 당신이 시작했어요. 복수의 고리가 좁혀졌다. 나는 언니의 옛 연인을 찾았다. 그녀가 바람피웠던 과거. 미경 씨가 당신을 속였어요. 그 연인이 소셜에 폭로했다. 언니의 평판이 더 떨어졌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어머니가 나에게 울며 말했다. 은주야, 그만해. 언니가 죽을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병원에서 언니를 봤다. 그녀는 창백하게 누워 있었다. 은주. 왜?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눈물이 났다. 언니, 지은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질투했어. 그 순간 용서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닫혔다. 퇴원 후 언니는 다시 시작했다. 내 집에 술 취해 찾아와 내 인생 훔친 대가 치러라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언니를 제압하고 경찰을 불렀다. 이번엔 내가 불렀다. 침입자예요. 경찰이 그녀를 데려갔다. 언니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너 때문에 나는 속삭였다. 언니, 이제 끝이에요. 그날 밤 지은이와 나는 포옹했다. 엄마, 무서웠어. 이제 안전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를 남겼다. 언니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어머니는 내 탓이라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가족을 재정의할 때였다. 지은이의 17살은 회복됐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꿈을 이야기했다. 의사가 될 거야. 엄마. 그 미소가 내 보상이었다.
하지만 언니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편지 한 장이 왔다. 은주야, 내가 이겼어. 하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지은이는 여름 캠프에 갔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과거를 정리했다. 언니의 입원 소식을 들었다. 조울증 초기라는 진단.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다. 내 복수가 언니를 미치게 했어. 나는 반박했다. 엄마, 언니의 문제예요. 어렸을 때부터 회상 속 언니는 항상 불안했다. 아버지의 죽음 후 그녀는 나를 탓했다. 내가 울어서 아빠가 스트레스 받았어. 어린 내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참고 희생했다. 어머니의 병간호, 언니의 빚 갚기. 모든 게 내 몫이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차례였다. 나는 언니의 치료비를 보냈다. 익명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은이가 돌아오자 그녀는 변했다. 엄마, 캠프에서 배운 거 있어? 용서가 강함이래.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언니가 퇴원했다. 그녀는 변화된 듯했다. 은주야,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다. 미안해. 지은이 생일, 내 잘못. 지은이를 데려갔다. 그녀는 사과했다. 아가야, 삼촌이 잘못했어. 지은이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눈빛은 경계했다. 나는 지켜봤다. 이게 진심인가? 언니는 직장을 찾았다. 작은 회사에서. 새로 시작할게. 그녀의 말에 나는 잘 돼요 라고 했다.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한 달 후, 문제 생겼다. 언니가 내 직장에 추천서를 부탁했다. 은주, 내 덕에 일자리 땄어. 보답할게. 하지만 그 보답은 독이었다. 그녀가 내 상사에게 둔주가 가족 재산 훔쳤어 라고 험담. 소문이 돌았다. 승진이 물 건너갔다. 분노가 치밀었다. 언니, 또 전화로 물었다. 그녀는 조혜야 라고 했다. 하지만 증거를 찾았다. 상사의 메일, 언니의 이름. 나는 회사에 진실을 말했다. 가족 분쟁입니다. 무시해주세요. 상사는 이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이는 엄마, 싸우지 마라고 했다. 나는 포기했다. 복수를 멈췄다. 대신 나 자신을 지켰다. 새 취미, 요가. 서울의 공원에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과거를 놓아줘. 그 과정에서 언니의 편지가 왔다. 은주, 내가 날 구했어. 치료비 고마워.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어쩌면 용서가 가능할까? 가을이 왔다. 지은이의 학교 축제. 나는 초대했다. 어머니와 언니도. 언니는 왔다. 조용히. 축하해. 지은아. 그녀의 선물은 책이 꿈을 향해. 지은이는 웃었다. 하지만 밤에 언니가 나를 불렀다. 은주, 아직 미워. 나는 아니요라고 거짓말했다.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그녀의 변화가 진짜인지. 겨울이 다가왔다. 지은이의 18살 생일이 코앞. 이번엔 초대하지 않았다. 언니에게. 혼자 할게요. 그녀는 이해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자가 왔다. 생일 축하해. 미안. 그 단순함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지은이와 나는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다. 엄마, 행복해. 그 말이 모든 걸 치유했다. 하지만 언니의 그림자는 희미하게 남아 나를 일깨웠다. 가족이란 영원한 전쟁인가?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지은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언니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암 진단. 가족이 모였다. 언니와 나는 병실에서 마주쳤다. 엄마를 위해 화해하자. 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나누기로 했다. 나는 더 부담을 졌다. 언니는 도와줄게라고 했지만 실제론 적었다. 바빠서 그 핑계에 짜증이 났다. 지은이는 할머니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약해졌다. 마지막 날,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은주야, 언니를 용서해. 나 때문에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언니를 봤다. 미경아, 은주한테 미안하지. 언니는 울었다. 네, 엄마의 장례식 후, 우리는 유산을 정리했다. 이번엔 공정했다. 언니는 공평하게 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탐욕이 스쳤다. 나는 증인 변호사를 불렀다. 문제 없어요. 언니는 포기했다. 지은이는 엄마, 이제 자유로워라고 말했다. 봄, 지은이 대학 합격. 서울대 의대. 파티를 열었다. 이번엔 가족 없이 친구들만.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언니에게 소식을 알렸다. 축하해. 그녀의 축하 인사.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언니가 지은이의 학교에 편지를 보냈다. 내 엄마는 과거에 그 내용은 내 청춘의 실수. 지은이는 상처받았다. 엄마, 왜? 나는 울며 안았다. 미안해. 언니를 불렀다. 그만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라고 했다. 그 논리에 치가 떨렸다. 나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금지 명령.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언니는 항소했다. 가족인데 법정에서 우리는 대면했다. 판사는 가족이라도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했다. 언니는 졌다. 그녀의 얼굴에 패배감. 은주, 내가 날 버렸어. 나는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후 언니는 사라졌다. 연락 끊김. 지은이는 언니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걱정됐다. 여름, 뉴스에서 봤다. 언니의 자살 미수. 다시 병원. 나는 갔다. 언니, 왜? 그녀는 속삭였다. 혼자 견딜 수 없어. 내가 날 파괴했어. 나는 다니요. 당신의 선택이에요 라고 했다. 하지만 손을 잡았다. 살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도와줘. 나는 도왔다. 상담소 추천. 치료하세요. 지은이는 엄마, 선혜라고 했다. 가을, 언니가 변했다. 일자리 찾음. 고마워, 은주, 진심 같았다. 우리는 천천히 재회했다. 크리스마스에 모였다. 지은이와 셋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이 피어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심스러웠다. 복수는 끝났을까? 겨울 끝, 언니의 생일, 그녀가 초대했다. 와줘 갔다. 집은 정돈됐다. 새로운 시작,
그녀의 말 지은이는 선물 줬다. 건강하세요. 그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의 상처. 언니, 질투 때문에 미안해. 그녀의 사과. 나도 미안. 너무 세게 갔어. 화해의 순간. 하지만 깊은 곳에서 의심이 싹 텄다. 정말 끝난 걸까? 2027년 지은이는 의대 1학년. 바쁜 나날. 나는 은퇴 준비. 언니와의 관계는 안정됐다. 매달 만나 밥 먹음. 언니, 요즘 어때? 좋아. 새 남자친구 생겼어. 그녀의 웃음에 나는 안도했다. 어머니 제사 때 모였다. 가족이네. 지은이의 말. 하지만 균열이 왔다. 언니의 남자친구가 둔주의 과거를 알게 됐다. 언니가 털어놨다. 가족 비밀. 그는 헤어졌다. 언니가 내 탓이야. 내 과거 때문에.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당신이 말한 거잖아요. 분쟁 재점화. 지은이는 다시 싸우지 마라고 중재.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내 직장 동료에게 연락. 은주가 불륜했어. 소문 퍼짐. 나는 회사에서 고립됐다. 은주 씨, 사실인가요? 동료의 시선에 상처. 나는 사직했다. 이제 그만. 지은이 울었다. 엄마, 왜? 엄마 탓 아냐? 복수의 불길. 재연. 이번엔 치명적으로. 언니의 남자친구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사기꾼. 증거 모아 경찰에. 김미경 씨의 연인이 범죄자. 던니는 충격. 은주, 어떻게? 당신이 시작했어요. 그녀는 무너졌다. 날 왜 이렇게 해? 나는 지은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경찰 조사. 언니 무관하지만 관계 끝. 그녀는 다시 우울. 도와줘. 나는 거절. 스스로. 지은이는 엄마, 너무해라고 했다. 그 말에 후회. 봄, 화해 시도. 카페에서. 언니, 그만하자. 그녀는 내우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여름, 지은이 인턴십, 성공. 파티. 언니 초대. 그녀 왔다. 축하해. 진심. 가을, 언니의 생일 선물 샀다. 용서. 그녀 울음. 고마워. 겨울, 크리스마스. 함께. 하지만 새해 전, 충격. 언니가 지은이에게 편지. 내 엄마는 내 아빠를 속였어. 지은이 충격. 엄마, 사실, 나는 고백. 젊은 실수야. 지은이 용서. 사랑해. 하지만 언니의 분노. 언니, 왜? 언니는 진실을. 이 변명. 나는 최후 통첩. 끝내요. 그녀는 달았어. 하지만 내 마음은 지쳤다. 복수는 피로를 남겼다. 2028년 지은이 2학년. 나는 새 직장. 언니와 단절. 그녀의 소식은 소문으로. 혼자 살아. 어머니 묘소에서 기도. 평화롭게. 지은이와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상처는 희미하게 남아. 시간은 흘렀다. 2030년 지은이는 졸업. 의사, 서울병원. 나는 자랑스러웠다. 언니는 50대 중반. 여전히 미혼. 소문에 따르면 작은 가게 운영. 우리는 연락 안 함. 하지만 우연히 만났다. 지하철에서. 은주, 그녀의 목소리. 늙은 얼굴. 언니 어색한 인사. 잘 지내? 내 집으로 초대. 차 한 잔 갔다. 집은 소박. 지은이 어때? 의사 됐어요. 그녀의 미소.
좋아, 과거 이야기. 미안해, 은주. 내 질투가 이 사과. 나는 나도 눈물. 화해. 지은이를 불렀다. 만남. 삼촌 지은이의 포옹. 언니 울음. 고마워 그 후 가끔 모임. 생일, 명절. 가족 복원. 하지만 깊은 신뢰는 없었다. 2032년 언니 병, 암, 어머니 같았다. 병원. 은주, 와줘서 나는 간호. 지은이도. 삼촌, 괜찮아질 거야. 언니는 너희 덕에 마지막 용서받았어. 나는 내 그녀는 평화롭게. 장례. 지은이와 둘이. 엄마, 잘했어. 나는 울었다. 복수의 끝, 자유. 하지만 데이 듀티. 언니의 삶을 망쳤나? 아니, 그녀의 선택. 이제 내 삶, 지은이의 결혼. 2035년 엄마, 행복해, 손주 낳음. 서울 아파트. 웃음소리. 과거는 힘이. 하지만 생일 때마다 떠올라. 그 17살 파티. 엄마, 사랑해 그 말이 치유. 손주 민준이 5살. 지은이와 사위와 함께. 언니의 빈자리 느껴지지만 평화. 나는 회상. 그 모든 여정. 생일 파티의 혼란. 복수의 고통. 화해의 달콤함. 민준이가 할머니 이야기해줘라고. 나는 옛날 이야기 하지만 생략. 가족은 소중해. 지은이는 웃음. 엄마 덕에. 2040년 은퇴 생활. 여행. 제주도. 바다 보며 생각. 언니의 마지막 말 행복해 나는 됐다. 하지만 가끔 그날의 사이렌 소리 들려. 트라우마. 상담 받음. 놓아줘. 지은이 도움. 엄마, 강해 새 시작. 책 쓰기. 가족의 그림자 익명 출간. 반향. 감동적 독자 편지. 나도 비슷해 연결. 2045년 민준이 10살. 생일 파티. 케이크 자르며. 할머니, 울지 마, 웃음. 과거 초월. 하지만 결말은? 늙은 나날. 2050년 지은이 병원장. 민준 대학. 나는 요양원. 추억 속 언니의 웃음. 은주야, 꿈에서. 깨어나 눈물. 언니, 미안, 하지만 후회 아님. 삶의 일부. 지은이 방문. 엄마, 건강의 포옹. 사랑의 그 순간, 모든 게 같이. 복수. 잊힌 단어. 용서와 사랑. 가족의 본질. 서울의 겨울. 눈 내림. 창밖 보며. 좋은 삶이었어. 마지막 날 병상. 지은이와 민준. 엄마, 쉬어, 나는 속삭임. 지은아, 후회 없어. 하지만 언니처럼 되지 마. 질투는 독이야. 눈 감기 전 행복했어. 어둠 속 언니의 손 느껴짐. 은주, 고마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 만약 그날 파티가 없었더라면? 하지만 그게 나를 만들었어.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 아니면 복수할 건가?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정한다.